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개인과 집단이, 또는 집단과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사소통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면 정확한 말을 잘 구사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표현 방법을 좀 쉽게 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그 자기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능력을 또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도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본인이 분석을 하고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조직의 구성원들과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평상시에 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말은 잘 들어주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를 내가 반성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후 검토와 피드백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한 결과를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 피드백에 있어서는 그 오해나 부정확한 내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이 서로 사후 검토한 다음에 피드백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서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사후 검토와 피드백이 직접 말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얼굴 표정 등으로 정확한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후 검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인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있고, 그 대인 관계가 좋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기 쉬운데, 서로 상대방이 기분이 언짢은, 평상시에 별로 좋지 않은 사이다 할 때는 그 피드백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고, 또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피드백을 잘못했을 때는 상대방과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피드백을 줄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 잘하고 있는 면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잘 안 되고 있는 면, 그리고 이렇게 고쳤을 때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다 하는 그런 미래 모습을 미리 이야기해주면 상대방과 서로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리얼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단점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잘
듣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게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돼서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쁘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어떤 피드백을 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언어 선택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표정이라든가 말,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피드백을 해 줘야지만 그 상대방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 사람이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조언을 해 줘서 '내가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요. 언어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하고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상대방의 지적 수준이 맞을 때는 이렇게 전문 용어를 적절히 잘 사용해서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이해가 쉽겠지만 내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와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내가 전문가이고 상대방은 고객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의 전문 용어를 좀 보다 줄이고 일반적인 언어를 써서 상대방을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겠죠.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렇게 들으면 어떨 때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잘 해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친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이러면은 좀 굉장히 기분 나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정확히 어떤 거를 알고 싶은지를 물어야 되고요. 의사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환자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처지는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경청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동적인 행위가 되겠고요. 나의 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정신적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에 경청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의 말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말을 들을 때 설렁설렁 들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을 한 사람이 기분 나쁘죠. 예,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는 얘기라든가 친구가 한 얘기를 경청해서 듣지 않을 때 정말 서운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청을 잘 해주는 것도 우리가 그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지, 이야기를 잘 이끌어낼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인 억제입니다.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장본인이 아닌데도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좋지 못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뭐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요. 그 대화를 약간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대화를 연기를 해서 내 감정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야기가 잘 풀리잖아요. 감정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물을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바람을 좀 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감정이 조금 더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내 감정이 정리되어 있고 그다음에 좋은 감정일 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소통을 좋게 하는 방법에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내 기분이 좋지 못하다면 한 템포 쉬어가고, 더 이게 좋지 못하는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면 이야기를 좀 미루었다가 다음에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개인과 집단이, 또 어떤 때는 집단이 개인이 이렇게 서로 정보와 감정과 사상과 의견을 서로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조직의 팀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지식을 전달하고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존재의 기반이 되고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같은 집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서로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을 공동 집단에서, 아주 조직 사회에서 잘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제각기 서로 다른 차이점을 좁혀주고, 그리고 선입견을 줄이고 제어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겠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을 때 말을 해보면 그 차이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너서 듣기보다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 그 이야기가 잘 풀어지고 나의 오해가 풀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말을 해보면 우리가 선입견이 사라지게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기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를 좁혀주고 선입견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방법에 있어서는 대화나 전화통화 그리고 토론이 가능하고요. 소통 능력, 기획서, 편지, 그리고 문서의 이해, 이것을 바탕으로 한 글을 작성하는 문서적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자신의 업무 상황을 기초 외국어로 업무할 수 있는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요즘은 정보의 과다, 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메시지의 복잡성, 메시지의 경쟁, 상이한 직위와 과업의 지향성, 신뢰의 부족,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의한 구조상의 권한, 잘못된 의사소통의 매체의 선택, 폐쇄적인 의사소통 분위기가 의사소통의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후 검토와 피드백을 활용하고 명확하고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언어를 단순화하고 상대방과 대화 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곡해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성인들은 일일 삼성한다고 했거든요.
하루에 3번을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귀는 2개이고 말하는 입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2배로 듣고 발 절반으로 말을 하라고 이렇게 예 그 창조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경청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내 의견을 잘 정리해서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서 상대방이 기분을 좋게 하면서 표현을 할 때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